여러분, 1997년 위기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시작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멕시코가 가장 먼저 1994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데킬라 위기라고 해서요. 그 이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게 발길을 틉니다. 그리고 태국의 위기가 오죠. 뒤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리핀의 위기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1997년 11월에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걸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IMF 외환 위기를 가져왔던 거죠. 자,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 남아시아의 위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아시아의 최대 국가라고 하면 인도겠지만 인도 옆에 붙어 있는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이번에는요, 방글라데시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남아시아의 위기가 지금 확장돼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구제금융 요청액은요 45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조 정도 됩니다. 형식은 차관 형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방글라데시가요 중국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말입니다. 방글라데시로 굉장히 많이 몰려갔어요. 방글라데시의 저임금이나 또 방글라데시의 어떤 생산성을 따라잡겠다면서 중국을 대신해서 방글라데시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요 실제 의류 있잖아요. 옷 수출이 갑자기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도 2019년에 7.9%나 성장했어요. 그야말로 최빈국에서 말입니다. 이게 점점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7.3%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는요 최빈국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좋아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1991년에 빈곤율 있잖아요. 빈곤율이 58.8%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요 24.3%로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결국은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에 생산비라고 얘기하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방글라데시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자재가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요. 물가가 폭등하니까 방글라데시의 화폐인 타카화가 그야말로 쭉쭉 빠졌죠. 3개월 사이에 달러 대비해 보면 20% 하락했을 정도로 난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72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쉽게 말하면 디폴트 국가 부도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IMF가 이게 차관 형식으로 빌려줘서 방글라데시가 최악의 상황 디폴트를 막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45억 달러의 차관을 내준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글라데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리랑카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뭐 받았다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총 대외 부채 규모가 51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IMF에서 20억에서 30억 달러를 받겠다 이렇게 구제금융을 아예 신청한 상태가 지금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요. 당장 말입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려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말입니다. 스리랑카의 부가가치세는요. 좀 낮죠. 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2%였는데 15%로 올리라 이거죠. 그리고 전기요금은요. 최대 264%를 올렸고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만 맞았을 때 딱 이랬잖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줄 테니까 세금 올리고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팔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지금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파키스탄까지 갔습니다. 파키스탄까지. 파키스탄은 이대로 가면 예, 이게 최악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이 나라의 거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었어요. 대홍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홍수 때문에 피해 본 것만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4천억 원이나 되죠.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유엔이 파키스탄에 인도적 피해 복구 자금이라고 해서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예,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도 긴급 구제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11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을 했어요. 11억 달러면 1조 4,729억 원이죠. 급하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망할까 두렵죠. 게다가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도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3.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7월에는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25.6%예요. 지금 현재 라오스의 공공부채가 145억 달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GDP의 88%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20년에 지금 화폐 가치는 쭉쭉 떨어져서 말입니다. 예, 70%까지 떨어졌고요. 2022년에는 108%까지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남아시아 전체는요.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남아시아의 어떤 상황이 예, 점점 몰려가서 예,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이게 확대되면 예, 중국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예,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IMF 구제금융 자체가 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왔듯이 지금 남아시아 전체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리랑카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으로까지 확장이 되면 그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잖아요. 이 빠른 속도로 올리는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예,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그 불이 옮겨 붙었을 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전체 수출물에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30%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카란다즈 파키스탄이라는 비영리 경제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예측하기를 말입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 위기 때와 분위기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까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 컨설팅 업체이면서 말입니다. 나름대로는 파키스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의 싱크탱크들이 파키스탄의 싱크탱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심각한 양산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덧붙이기를 말입니다. 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저비용으로 달러를 끌어다 썼다. 그리고 성대한 파티를 즐겼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파티가 이제 수도팔 모양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체 경제에도 충격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요.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권 남아시아를 말합니다.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장이죠. 확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지금 중국이 오죽했으면 계속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내릴까요? 중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위기가 지금 현재 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의 위기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금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혹은 필리핀이 위기를 겪었듯이 지금 남아시아가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이것이 동남아시아로 확장되고 급기야는 중국으로까지 간다면 그 위기의 어떤 형태는 IMF 구제금융, IMF 외환위기보다 더 지독한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은 단서만 있더라도 저는 그 단서가 과거에 어떻게 되어 왔고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남아시아의 위기는요. 경제 위기가 도미노처럼 덜불처럼 쓰나미처럼 확장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한 경제 위기는 신흥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